계속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꼭 한번 제가 설명하는 것을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맨 우리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제목들을 좀 보면 고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최근 우리 세계 경제를 보면은 40년 내 가장 높은 물가다. 이렇게 높은 물가의 이유는 수요로 보면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양호하다. 노동시장이 양호하니까 계속해서 이 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 수요를 다 못했던 거, 소비를 못했던 이 수요자들이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결되면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공급 요인들은 유럽의 천연가스, 이게 러일 전쟁, 러시아하고 거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죠. 러시아가 가격 올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물류가 원활하게 가지를 못하고 봉쇄를 해버리니까요.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 긴축 정책이죠. 금리 인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내년 상반기로 보면은 코로나로 인한 이연수죠. 여기 있는 수요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면은 수요가 거의 끝날 거다. 그러면 이제 이연수요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고용 충격 등 경기 침체가 적어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고용시장도 여기 있는 노동시장도 붕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보여지고 23년 하반기로 가면은 긴축 속도가 이제는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 투자 환경이 조금씩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갔었기 때문에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긴축 정책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년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 하락은 이제 본격화되겠죠.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매수자의 힘겨루기가 올해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갈 것 같다. 제 생각에. 그러면서 거래는 실종이 될 것 같다. 점진적으로 하락은 지속적으로 완만하지만 하락은 갈 것 같다. 그러다가 내년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매도자의 시장 상황을 완전히 인식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팔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니구나. 근데 난 이게 팔아야 돼. 이게 이렇게 됐구나. 내가 겉으로 반응하고 다르네 하고 피부적으로 이 시장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매도자의 가격을 고수하는 것이 종결이 되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제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03년 내년 하반기에 가면은 주택시장 가격은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4년, 25년에 가면은 고금리로 갔다가 경기가 부서지고 나면은 그때는 금리를 조금씩 다시 하향으로, 그러니까 2024년이나 25년 때에는 고금리에서 조금씩 금리를 다시 내릴 거예요. 그렇게 금리가 인하하고 주택 정책은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쓸 거예요. 세금도 풀어주고 계속해서 하겠죠. 자, 그러나 주택 가격에 대한 붕괴는 지속이 된다. 왜 그러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매수 심리는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살펴봐도 그래요.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부동산 가격은 수요란 놈하고 공급이란 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수요가, 다시 말하면 수요는 돈이에요. 돈. 그런데 돈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 하나가 더 붙는데 돈 가진 사람과 심리예요. 지금처럼 시장이 한번 꺾이고 내리막길 가면은 돈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 돈은 있어요. 그러나 심리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 갈 때까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칠 때까지는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반등할 것 같지만 반짝하는 것 같아도 다시 내려가고 반짝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수요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경제에서 얘기하는 수요의 특성이 반짝 수요 반짝 이렇게는 있을 줄 몰라도 정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흐름이 한번 턴이 되면 턴어라운드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바닥이 갈 때까지 또는 꼭지점이 갈 때까지 더 이상 너무 많이 올랐다 싶어도 더 오르고 너무 많이 올랐다 싶어도 더 오르고 그러나 어느 순간 딱 정점을 찍으면 그 다음에는 떨어졌다 싶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 그런 수요의 심리에 의해서 우리 가격은 한번 꺾이면은 지속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라는 것이 부동산만 대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에서 정말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잘 버티면서 살아남아야 될 것이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가 그것을 살아남는 정말 그런 자영업자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각자가 경기 침체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청 전화 오신 분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 이렇게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산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방송이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주택 구입자들을 기다릴 것. 재개발 재건축도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다려요.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답이다. 지금은. 절대로 이 정도면 사면 되지 않은 천만에.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기다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잘 구성된 물건들을 보유를 해야 된다. 충분히 잘 구성을 해놨다. 제가 아까 보셨을 때 다세대 빌라를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동안 월세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정비가 안 되더라도 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건 잘 사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잘 하신 겁니다. 미리. 내 기본에 아파트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가져가는 게 맞겠죠. 추가로 구매는 안전상품 위주로 구입을 원해야 된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수익형이라든가 정말 자신이 있는 갭 투자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투자를 구입하는 것은. 이렇게 꼭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 구성을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세미나도 약 한 14년 차 가까이 세미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얘기를 하죠. 세미나에 오라고. 방송을 듣지만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세미나 오라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많은 분들은 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부동산의 컨설턴트면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부동산을 운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나 저는 가만히 앉아서 제 부동산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구성하고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세미나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님 방송을 지금 3년째 보고 있다, 5년째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송만 보고 뭐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세미나를 제가 무료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세미나에 와서 여러분들께서 깨우치고 가셔야 될 내용이 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아파트는 왜 이렇게 되고 재개발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샀는 물건을 처음에 살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또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가격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큰 흐름의 결정권자는 거시경제입니다. 거시경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파트 부동산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거시경제를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인식이 안 되면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어떤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이크로적인 아주 미소한 미시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 세미나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제 세미나에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세미나 오셔서 여러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어떤 원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6억 정도 돈을 가지고 따님을 위해서 뭘 투자를 할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투자하라고만 절대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투자해야 될 경우만 투자를 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투자해야 될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수년 동안 2020년, 19년, 20년, 21년까지 최근 한 2년, 3년 동안에는 아파트 사지 말라고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같은 현상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이제는 가격이 올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대로 팔아야 여러분의 돈입니다. 팔지 못하면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소유 물건이고 세금을 내는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도 후에 손익을 정리해서 수익을 내 손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차익을 실현이 되는 것이지 내 아파트가 15억짜리가 30억 됐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팔아서 세금 내고 남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팔리질 않습니다. 내 혼자 스스로 뭐 25억이다 30억이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생각을 넓혀가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세미나 토요일 날 1시에 진행됩니다. 꼭 접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세미나 때 뵙었으면 좋겠습니다.